뭐야 깜짝이야. 깜짝. 그래. 아니야. 저 그만. 왜? 자 어서 보세요. 자, 그다음 이제 그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 표현으로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제 운동 자유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럼 이게 뭐냐? 그걸 하기 전에 우선 모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뭐냐면은 굉장히 복잡한 움직임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파리 알죠? 파리. 그 사실은 공학자들이 파리의 움직임을 연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파리의 움직임을 연구를 하냐면 그 자연계에서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복잡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파리래요. 그래서 이제 파리 날개가 그 이제 연구의 대상이 돼서 사실은 그렇게 파리처럼 움직이게 하는 비행체를 인간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하지만 아무리 뭐 인간이 수조 원대의 그 뭐냐면은 그 연구비를 쏟아 부어도 파리처럼 움직이는 비행체를 만드는 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뭐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파리가 아시다시피 아주 복잡하게 움직이는 거 알죠? 막 별의별 희한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복잡한 움직임도 구간별로 끊으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세 가지가 그냥 다양하게 조합이 되는 거죠. 그걸 각각 뭐라고 부르냐면 첫 번째가 트랜슬레이셔널이에요. 자, 우리말 번역은 병진. 자, 병진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무게중심의 직선 운동이에요. 그래서 어떤 질량을 가진 알갱이가 이렇게 쭉 움직이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병진과 관련된 뭐 가장 중요한 수식 뭐가 있어요? 그 유명한 2분의 1 mv 제곱 뭐 이런 게 있죠. 자, 그다음 로테이셔널. 우리말 번역은 이런 말은 많이 쓰잖아요. 회전. 그래서 뭐 회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 설명을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회전 운동과 관련된 또 중요한 운동 에너지 수식이 있죠. 그게 뭐예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런 수식이 있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랑 뭐 개념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관성 모멘트고요, 각속도고요, 알겠죠? 그래서 관성 모멘트, 각속도로 회전 운동 에너지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물리 시간에도 배우도록 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브레이셔널. 자, 뭐가 있어요? 이게 부르부르 떠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진동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움직임도 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됐죠? 자, 이때 이 서로 간섭할 수 없는 독립적인 움직임. 자, 이게 뭔 말을 할 거냐면요. 여러분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어떤 물체가 이렇게 쭉 정확하게 비행만 한다고 쳐봐요. 정확하게 비행하면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비행하면 그냥 병진 운동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이렇게. 근데 이제 모든 물체들은 다른 물체들과 뭘 할 수도 있어요. 충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가는데 이놈의 무게중심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무게중심을 누군가가 정확하게 가격하면 어떻게 되지? 무게중심만 정확하게 가격하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지. 누군가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가격하면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런데 무게중심에서 살짝 비껴 맞을 수도 있지. 그럼 무게중심에서 살짝 비껴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이 맞아서 저쪽으로 병진을 하기도 하지만 무게중심에서 힘이 벗어나는 순간 토크가 발생하면서 요렇게 회전이 진행되면서 병진이 될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회전, 병진, 진동은 서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수없이 많은 움직임들 중에서 서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없는 정확한 독립적인 움직임들의 개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1. 자, 움직임이란 어떤 좌표 성분의 변화. 자,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알갱이가 있는데 이놈의 좌표가 x, y, g래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는 건 이건 병진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는 이 움직이는 축을 만약에 x축이라고 하면 y하고 z는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요. 이건 그대로 있고 x만 변화가 생기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원래 xy 좌표에서 yz는 그냥 내비두고 x만 변하게 시키면 그게 하나의 병진 운동을 표현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 yz도 만약에 내가 조직적으로 좌표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얘가 병진만 하는 게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 진동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뱅글뱅글 회전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코딩을 한다고 칠 때 화면상에 어떤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 병진하게도 회전하게도 진동하게도 내가 프로그램을 짜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좌표에 각각의 성분에다가 변화를 주고 그 변화를 조직하면 진동, 회전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움직임이란 어떤 좌표 성분의 변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한 좌표당 세 가지 방향으로의 변화가 가능하죠. 자, 여기서 세 가지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x, y, z.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알갱이 좌표가 있는데 이 알갱이 좌표를 x축으로 움직이거나 y축으로 움직이거나 z축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잖아요. x축으로만 움직이게 하면 x축으로의 병진이 되는 거고 y축으로만 움직이게 하면 y축으로의 병진이 되는 거죠. 그리고 xy에서 z를 내비두고 xy만 어떤 평면 안에서 계속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게 만들면 회전도 표현할 수 있고 진동도 표현할 수 있고. 맞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한 좌표당 세 가지의 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물체들은 여러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맞나요? 맞아요? 예를 들면 분자라고만 해도 분자 안에는 원자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 보통 물체는 여러 개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때 그 보통의 물체의 움직임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얘기예요. 자, 봐봐요. 예를 들어 사람의 몸이 있을 때도 물론 사람의 몸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긴 하지만 움직임만을 표현한다고 할 때 보시다시피 손끝, 관절, 어깨관절 요 세 개의 좌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요 세 개의 좌표를 가지고 병진을 하게 만들고 싶다. 내 팔 전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세 개의 좌표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내가 팔을 굽히는 움직임을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 두 좌표는 내비두고 요 한 좌표만 요렇게 원운동을 하게 만들면 팔의 굽힘을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상에서 그 그래픽을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물체가 이런 식으로 여러 좌표 혹은 여러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n 개의 원자로 구성된 입자는 총 3n 가지의 운동 자유도가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즉 입자 한 개당 x, y, z 세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입자가 여러 개여도 각각의 다 x, y, z, x, y, z, x, y, z의 자유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유의 여러 가지 경우를 조합하면 내가 원하는 그 큰 물체의 병진이나 회전이나 진동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거 어떤 구성된 입자라고 하지 말고 분자라고 합시다. 분자의 운동 자유도는 얼마? 3n. 이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다. 이때 n이라고 하지 말고 i라고 합시다. i라고 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3 각각의 분자 구조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단원자 분자입니다. 자, 단원자 분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자는 분자인데 원자가 몇 개 모여 있는 거? 딸랑 하나 모여서 분자가 돼 있는 거. 그러니까 그냥 알갱이 하나가 분자로 돼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보통 누구를 얘기하냐면 힐륨, 니온 등의 비활성 기차라고 하는 애들 있죠. 반응성이 너무 작아서 그냥 원자 하나가 분자가 되는 그런 분자들을 단원자 분자라고 하는데 쟤네들에서 어떤 운동 자유도가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 가지 병진 운동 뿐이죠. 맞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 가지 병진 운동뿐. 맞아요? 자, 알갱이 하나니까 X축, Y축, Z축으로 병진해버리면 다른 움직임은 없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표현을 써요. FT equal 3. 자, 여기 F의 뜻은 뭐겠어요? F는 뭐 줄임말이겠어요? 프리덤이요. 프리덤. 자유도를 축약해서 F라고 쓰도록 합시다. 이때 T는 뭐 줄임말이겠어요? T는 저 트랜슬레이셔널 병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 한 개로 되어 있는 분자는 병진 운동의 자유도가 세 가지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알갱이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진동, 회전은 전혀 나타날 수가 없겠군요. 맞습니까? 알갱이 하나로는 진동이나 회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알갱이 하나가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렇다라는 건데 자유로운 입자에서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입자 한 개가 이렇게 되려면 뭐가 작용돼야 돼요? 외력이 가해져야 됩니다. 외력이 없이 그냥 혼자의 자유로운 움직임만을 구현을 할 때는 입자 하나가 진동하거나 회전하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입자 하나가 진동하거나 회전한다는 얘기는 그거에 외력을 가하는 다른 입자가 또 있다는 겁니다. 인력이나 청력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는 역시나 단원자 분자가 아닌 거죠. 알겠죠? 단원자 분자는 이 녀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일체 없이 어떤 알갱이 하나가 이런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F는 FT, FR, FV. 자, 뭐겠어요? 병진 자유도, 회전 자유도, 진동 자유도겠죠?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3 더하기 0 더하기 0. 알겠죠? 그런데 이게 뭐랑 같다? 3 곱하기 1과 같다. 여기서의 이 1의 의미는 뭐겠어요?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간단한 예에 저렇게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선형 분자입니다. 선형 분자. 선형이라는 게 직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직선형. 그러면 선형은 예를 들어 H2 혹은 CO2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H2는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수소하고 수소가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고요. CO2는 산소가 탄소랑 이중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두 원자핵이 혹은 세 원자핵이 하나의 축을 공유하죠. 자, 이런 녀석 첫 번째 1 세 가지 병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얘도 그냥 이 상태로 X축, Y축, G축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당연히 트랜슬레이션 리덤은 자, 이때 얘는 회전이 두 가지 회전 운동이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두 가지 회전이 나타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소 원자가 있을 거고요. 무게 중심을 여기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 중앙에 이 결합을 하고 있는 중앙을 원점으로 잡으면 여기서 우리는 G축, Y축, X축 이런 식의 보시다시피 그 뭐냐면은 축을 잡을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어떤 회전들이 가능하냐면 첫 번째 이압 X축을 중심으로 하는 관성 모멘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수소 분자를 이런 식의 선형 구조로 생각을 한다면 X축이 어디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X축을 중심으로 얘를 돌린다.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좀 더 큰 걸로 보여드리면 수소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X축이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X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땅 충돌을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이 녀석에 전달이 돼서 그 운동 에너지가 이 녀석의 회전 운동을 이렇게 유발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녀석 어느 축으로의 회전도 당연히 가능할 거냐면요. 바로 짠
이쪽도 가능한 거죠. 자, 아까 수소 분자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수소 원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X축이면 Z축은 여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Z축을 중심으로 어떻게 회전할 수 있다? 이렇게 회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충돌을 하면 이런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회전 운동이 이렇게 회전 운동하는 것, 이렇게 회전 운동하는 것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형 분자의 경우 이런 식의 X축과 Z축으로의 회전 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경우 요 축을 중심으로 하는 관성 모멘트는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아까 X축이 어디로 했어요? 여기가 X축, 여기가 Z축이라고 했죠. 그럼 Y축은 어딘? 여기잖아. 네. 여기. Y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 어떤 회전을 뜻해요? 이 회전을 뜻하잖아요. 이렇게 된 회전. 자, 확실히 이 회전, 요런 회전하고 요런 회전은 확실히 구분돼야 안 돼요. 확실히 구분되죠.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이 수소 분자의 경우 이런 회전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 이런 회전이 어렵지? 사실 봐봐요. 이런 거시적인 물체는 이런 식의 회전 표현할 수 있어요? 표준 표현이에요. 일상적으로 우린 이런 회전 표현하잖아요. 근데 왜 수소 분자는 이런 식의 회전이 어렵냐고요. 에너지가 너무 작아서. 바로 여러분 그 화학도 시간에 이상기체 배웠죠? 네. 이상기체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기체의 중요한 성격이 뭐예요? 화합선. 이상기체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 뭐예요? 분자의 크기가 크기가 없죠. 네. 이상기체는 크기가 없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수소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두 수소 원자 사이에 이런 식의 결합 거리는 표시되지만 이 녀석 원자 하나의 크기는 이상적으로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즉 수소가 원자 상태일 때 이미 이상기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원자 상태에서 이상기체면 수소 원자의 크기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수소 원자의 크기를 없는 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물론 있겠죠. 있지만 너무 작으니까 없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수소 분자가 구성되어 있을 때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에 결합 기간은 정의되고 이 물질의 두께는 정의되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께가 없기 때문에 두께를 중심으로 한 관성 모멘트도 없는 거죠. 관성 모멘트 배웠죠? 관성 모멘트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을 거 아니에요. 관성 모멘트 가장 기본적인 수식이 뭐예요? mr 제곱이잖아요. 자, 수소 분자니까 질량은 있어요, 질량은 없어요? 질량은 있죠. 그런데 이 경우 얘가 만약에 이런 식의 회전을 하면 무게 중심으로부터 회전 거리를 측정해야 관성 모멘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이 원자 하나가 이상기체라고 생각하면 이 녀석의 반지름이 뭐에 가까운 거예요? 반지름이 0에 가까우니까 무게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이 0이니까 이런 회전의 관성 모멘트의 회전 반지름이 0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형 분자의 이런 식의 회전에 대해서는 관성 모멘트가 0인 거예요. 관성 모멘트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런 가정은 굉장히 그럴싸한 게 여러분 이런 식의 거시적인 물체는 사람 눈에 충분히 보이죠. 사람 눈에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애들끼리는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원자나 분자들은 큰 애들이에요, 작은 애들이에요?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충돌이라고 하는 게 잘 일어나겠어요?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봐봐요. 봐봐. 만약에 내가 이놈을 이런 식으로 회전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충돌이 유도돼야 돼요? 이 결합 길이에 대한 수직한 방향으로 누가 와서 얘를 때려야 회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런 식의 회전을 유도하고 싶다. 분자에서. 그러면 다른 분자들이 얘랑 어떻게 충돌을 해야 이런 식의 회전이 되겠어요?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자가 때리는 게 아니고 결합축을 벗어나서 이 표면을 스치듯이 때려야 마찰이 생겨서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자 하나의 크기는 커요, 작아요? 원자 하나의 크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아니 너무 작기 때문에 원자 하나를 빗 때린다.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해요. 원자 하나를 충돌시킨다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 무게중심을 때린다는 거예요. 즉 아무리 충돌이 돼도 무게중심을 때려서 이 식의 회전만 가능할 뿐인 거지, 원자의 무게중심을 비껴나서 이런 식으로 때려서 이런 식의 회전은 일어날 가능성이 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는 너무너무 작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시적 물체에서는 이런 식의 회전이 가능해요. 알겠어요? 이런 회전이 가능하지만 원자와 분자의 세계에서는 이런 회전을 불가능하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몇 가지 회전이 가능해? 선형 분자는 두 가지 회전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수소 분자건 CO2건, CO2는 여기 산소, 탄소, 산소라고 하면 되는 거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선형 분자에서는 어떻게 된다? 로테이셔널 자유도가 2. 됐죠? 됐죠? 네. 뭐 뭐라고요? 수업 시작 안 했다고요?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얘 지금 뭐야? 얘 수업 시작 안 했어? 몇 시에 온 거예요? 지금 듣고 있겠죠. 여기 들어왔는데요? 이현아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잘 들리죠? 잘 들린대요. 한참 전에 보낸 거라고 하잖아요. 아 정말. 우리 후 그래요. 그래도 알려줘서 고마워. 후 친절한 후. 자, 요거 자유도가 두 가지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선형 분자는 회전 자유도가 두 가지만 나타난다. 자 그러면 병진했죠? 회전했죠? 그다음 뭐 해봐야 되겠어요? 진동해야 되겠죠. 진동. 자 그럼 진동 자유도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이제 뭐 요 그림은 지워도 되겠어요? 아니 그 그림은 내비두고 어디 써볼까? 이제 3 됐고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예. 아이고 자 3 각각의 적용. 에 1, 2 선형 분자. 분자의 세 번째 진동 자유도. 자, 진동 자유도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진동이니까 로테이셔널이겠죠. 맞죠? 로테이셔널이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거지. 여러분 모든 움직임의 자유도는 그래서 총 몇 가지라고 했어요? 3i개라고 했죠. 3i개. 그러면 3i개에서 뭐하고 뭘 빼야 되겠어요? 트랜슬레이셔널하고 로테이션을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 아까 선형 분자에서는 여기에 있는 트랜슬레이셔널이 몇 가지였어요? 세 가지였고요. 로테이셔널은 몇 가지였어요? 두 가지였잖아요. 맞죠, 맞죠? 그럼 이걸 지금 예시로 드는 왜? 깜짝아. 내가 왜요? 내가 뭘 잘못 썼는데? V V. 깜짝아. 깜짝아. 준범이가 막 선생님 하는데 막 그 왜 그리즐리 베어가 앞발 드는 것처럼 보였어. 그래갖고 날 때릴 줄 깜짝 놀랐어요. 준범아 미안해요. 어쨌든 내 순간 팍 쫄았어요. 미안해요. 그래. 나 때리지 마세요. 네. 자 어쨌건 때릴 생각 있었다는 거예요? 무서워. 아니 그러니까 준범이를 우리가 다 알아서 그렇지 만약에 준범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으슥한 골목을 싹 지나는데 준범이를 딱 맞다고 쳐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준범이가 준범이 모르는 우리가 준범이를 아니까 준범이 뭐 착하고 나이스하고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준범이가 갑자기 하필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거야. 준범이 표정도 좀 우울한 상태에서 그 으슥한 한 5시 6시 해 넘어가는데 이제 골목에서 이렇게 딱 돌아는 준범이를 딱 만났다고 쳐봐. 하필 그때 준범이가 아이 겨드랑이 간지럽네 이런 상태로 이게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겨드랑이를 긁어볼까 이러고 있는데 그 어색한 상태에서 또 박다고 쳐봐. 그러면 상상을 해봐. 이게 그런가요? 그건 뭐야? 네. 하여튼 그렇다. 네. 그래서 순간 그런 생각이 나서요. 우서가 내 말 알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 맞아. 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준범이는 항상 친절하게 친구들 대해주세요. 네, 어쨌건.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건데 이 각각을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나누어 보죠. 지금 수소다. 수소. 자, 그럼 수소에 대해서는 이 계산을 어떻게 되느냐? 수소는 구성하는 원자 개수가 몇 개예요? 2개죠. 뭐라고요? 수소를 구성하는 원자 개수요. 원자 개수. H2. 종류란 줄 알았어요. 그래요? 원자 개수 2. 그럼 요 자리에다가 2를 넣으라는 얘기겠죠? 그럼 2 더하기 3 하면 5니까 몇 가지 진동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진동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한 가지 진동을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바로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이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의 화학 결합을 짜잔 용수철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요 둘 사이에 어떤 진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짜잔 이런 진동이요. 즉 결합을 중심으로 이런 진동. 자, 충분히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렇게 한 가지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것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또 누구에 대해서 해볼까요? CO2요. 자, 그럼 CO2는 원자 개수가 몇 개? 총 3개지, 3개. 하나, 둘, 셋. 그럼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3 곱하기 3 한 다음에 빼기 5. 총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CO2 분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진동은 총 4가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영재성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준다. 준다. 영재성은 25 탈락. 증명 불가능. 떨어져 버리. 탈락. 자, 퀴즈. 우리 사방의 적이다. 음식 둘레 예? 나 무슨 겠어?
됐어요. 그렇게 때려도 일의 총량은 변하지 않아. 자, 한번 그려보세요. 시작. 재석, 자, CO2에서 독립적인 진동이 몇 가지가 나타난다고요? 네 가지가 나타난다고 저기 칠판에 써놨잖아요. 그 네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표현해 보란 얘기예요. 시작. 저기 이제 네 가지 진동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 네 가지 진동을 이제 이렇게 직관적으로 어떤 게 가능할 건지 그려볼 수 있겠냐고요. 그려볼 수 있겠어요? 쉽죠? 네,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화학 결합 자체가 용수철 스프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화학 결합을 중심으로 한 진동에 어떤 것들이 있겠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궁금한 게 있어요. 아, 네. 가운데 O가 혼자 떨리는 거하고 네. 양쪽 C가 같이 떨리는 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면 다른 거죠. 양쪽 O, 가운데 C, 양쪽 O. 다르면 다른 거죠. 네. 다르면 다른 거죠. 다르면 다른 거죠. 자, 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게 가능하냐면 직관적으로 가장 쉬운 게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있을 때 돌아온 살랑이. 방구 끼는 줄 방구 막 끼는 줄 웬 살랑기요? 살랑기라뇨? 그래요? 분석이의 개들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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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랑기. 잠깐만. 자, 첫 번째 진동은 어떤 게 있냐면요. 자, 무게 중심에 있는 이 탄소 있죠. 얘는 스톱. 자,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양쪽의 이 산소만 요렇게 이런 진동이 하나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석아 이렇게 한번 해봐. 자, 우석이가 들고 있는 이게 탄소야, 탄소. 그러면 탄소 원자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산소만 이렇게 진동을 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이것만으로는 병진할 수 있어요? 병진 불가능해요? 병진 안 되죠.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무게중심이 가만히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병진도 안 되고 이 상태로 다른 회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회전도 안 되죠. 진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진동이 하나 가능하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진동은 요겁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진동이 가능하냐면 요 산소하고 요 탄소가 이쪽으로는 가까워지는데 이쪽으로는 멀어지는 진동. 이게 또 하나 가능합니다. 저런 진동이 가능합니다. 자, 저게 저렇게만 그리면 뭔 말인가 싶을 텐데요. 자, 우서가 다시 저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게 탄소라고 합시다. 자, 요게 산소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우서가 천천히 요렇게 떨어봐요. 자, 해봐.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요런 진동이 가능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이렇게 진동해도 무게중심은 변한다 안 변한다? 이렇게 진동해도 무게중심이 변치 않기 때문에 병진 된다 안 된다?
병진 안 돼요. 요런 진동도 가능해요. 무슨 말 알겠죠? 요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진동이 가능하냐면 자, 여기서 보조선을 하나를 그릴 텐데 자, 짜자자잔 이게 YZ 평면이라 합시다. YZ 평면 보이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쪽이 Z축이고 요쪽이 Y축인 거지. 아시겠죠? 그럼 X축은 어디 있는가? X축은 여기를 향하는 요쪽을 향하는 거겠지? 이때 어떤 식으로 진동이 가능하냐면 얘는 위로 올라가는데 얘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런 식의 진동이 가능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이건 뭐냐? 우서가 또 탄소. 자, 이건 산소. 자, 우서가 이제 위아래로 진동을 위아래로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요런 진동이 가능해. 아시겠죠? 이때도 무게중심 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마지막 뭐가 있겠어요? 마지막 XY. 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역시나 이산화탄소가 여기 있는데 자, 얘는 XY 평면이에요. 어떤 거겠죠? 자, 이쪽으로 X축, 이쪽으로 Y축, Z축은 이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야. 이때 또 어떻게 진동이 가능하냐? 이렇게 또 진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 자, 우서가 또 탄소. 자, 이때 우석이 이 탄소가 이제 어디로 움직이냐면 위아래가 아니라 앞뒤로 움직여봐요. 앞뒤로 이렇게 앞뒤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런 진동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네 가지가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됐죠? 이때 앞에 두 개하고요, 뒤에 두 개는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에 둘 진동하고요, 뒤에 둘 진동은 약간 기하학적으로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크게 달라요. 쭉 하나에서 진동하고 뒤에 두 개는 쭉. 그래요? 하나는 위에서 하나는 저 산소의 방향, 응? 산소의 방향. 진동 방향하고 저 생긴 거하고 나라는 건 아니면 수직이. 자, 앞에 두 개를 진동 중에 뭐라고 부르냐면요, 요 두 개를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리고 뒤에 두 개는 진동에서 밴딩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칭과 밴딩의 차이를 알겠어요? 스트레칭은 뭐가 변하는 거죠? 그렇지. 얘는 결합 길이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신축 진동이라고 번역합니다.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길어져 매울 신자. 길어지다 이런 뜻이고요. 축자는 줄어들다, 길어지고 짧아지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보면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트레칭이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신축 진동으로 번역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진동은 결합 길이가 변하는 거고요. 자, 밴딩은 그럼 뭐가 변하는 거겠어요? 그렇지, 결합 각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진동도 이렇게 따져보면 기하학적으로 구분이 약간 돼요. 그러면 둘 중에 어디가 더 고에너지고 어디가 더 저에너지일까요? 밴딩이 고에너지. 어디가 고에너지고 어디가 저에너지일까요? 스트레칭이 더 보여야지. 스트레칭. 같아요. 밴딩. 같아요. 스트레칭. 자, 이런 걸 우리가
저런 걸 우리가 이제 그 독일 말로는 게덴켄 익스페리먼트라고 하잖아요. 게덴켄 익스페리먼트. 경험. 영어로는 사고 실험, 띵킹 익스페리먼트요. 예, 경험, 그러니까 사고 실험을 독일로 그 뭐냐면 게덴켄 익스페리먼트. 근데 실험을 하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통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생각을 통해서 실험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겠어요? 생각을 통해서 실험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나의 편견으로 실험 결과 조작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죠. 그러면 게덴켄 익스페리먼트를 할 때, 사고 실험을 할 때 내 편견을 가장 없앨 수 있는 실험 방식이 뭘까요? 직접 해보기. 근데 당장 직접 해보기는 좀 그럴 경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때 머릿속으로 사는 상상은 내 편견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그 편견을 배제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여러 명이서 다른 사람 들어오면서 그 개념을 모르는 사람한테 바로 그 게덴켄 익스페리먼트의 소재를 내 몸으로 삼는 거예요. 내 몸이 그 실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은 자연이에요, 자연 아니에요? 자연이에요. 내 몸은 자연이잖아요. 그 게덴켄 익스페리먼트를 내 몸에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그거를 내 몸이 당하면 어떻게 되겠냐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럼 내 몸에서 당할 일이니까 내가 예상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울 거고 내 몸에서 벌어질 일이니까 내가 스스로 거짓말하겠어요? 거짓말할 수가 없겠어요? 거짓말할 수가 없겠죠. 내 몸에서 벌어질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은 게덴켄 익스페리먼트는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 고문을 할 예정이에요. 고문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그 고문 기술자가 여러분한테 고문하라고 해요. 글을 줄게. 둘 중에 하나 골라. 무슨 말이야? 그래서 막 정말 우울하고 슬픈 순간이죠. 어떻게 할 건데요? 골라. 다리 뽑기와 다리 찢기 어떤 거 할래? 다리 뽑기와 다리 찢기.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리를 잡고 관절에서 뽑은 다음에 넣고 뽑은 다음에 넣고 자, 이런 고문을 당할래? 아니면 체조나 이런 그 뭐냐면 요가 할 때 야, 다리 찢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둘 중에 어떤 게 할 거냐고 정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어디 훨씬 과격한 행동이에요. 늘어나고 줄어들고 훨씬 과격하죠. 느낌이 팍 오죠. 왜냐하면 다리 찢기는 이거 혼자 연습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오늘 이 다리 관절 이게 돼 안 돼? 이게 될 리가 없지.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안 되겠어요? 왜 안 되겠어요? 훨씬 고해의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내 몸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면 분자 안에서도 달리 나타나야 되겠어요? 똑같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똑같이 나타나야 되겠지. 왜냐하면 이런 분자들이 구성돼서 내 몸이 된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게덴켄 익스페리먼트를 할 때는 그 대상을 뭐로 삼는 게 좋다? 내 몸, 알겠어요? 내 몸을 대상으로 삼으면 보통 잘 맞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그러면 둘 중에 어디가 더 고에너지란 얘기예요? 이쪽이 더 고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상대적으로 더 작은 에너지입니다. 색깔이 왜 이래? 아시겠죠? 이렇게 이산화탄소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독립적인 움직임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저런 식으로 다른 복잡한 구조들에서도 진동이 몇 가지 이루어지는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렇게 수소 분자나 이산화탄소 분자처럼 저렇게 이제 진동 운동을 직관적으로 예측하는 건 일반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나 수소 분자에서만 저렇게 직관적으로 이런 게 되겠네 이런 게 되겠네 하는 거지 복합적인 일반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저걸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이미 수학자들이 풀어놨어요. 네, 수학자들이 다 풀어놔서 그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수학 체계인 그룹 디오리라고 하는 체계가 있어요. 그룹 디오리라고 하는 공부를 하면 일반 구조에 대해서도 어떤 진동이 나타날지에 대한 그 수학적인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 이미 그 수학자들이 해놨기 때문에 그 그룹 디오리라고 하는 걸 기회가 되면 나중에 배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간단한 분자에서는 이런 식의 간단한 예측은 가능하고 좀 더 복잡해지면 좀 힘들어요. 알겠죠? 네, 하여튼 선형됐죠?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어떤 거 하면 되겠어요? 세 번째 이제 자 이제 여기 준다. 자 이거 된다. 이거 된다. 준다. 응 왜요? 아이패드 배터리가 2%예요. 좀 충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 금방 끝나. 자, 그다음 세 번. 아니 근데 둘이는 뭐 하는 거야? 왜 그게 허벅지 사이에 그래요? 어? 좋았어요. 왜 준범이는 시험 코스 손을 자기 허벅지에 넣고 그래요? 어? 아니 내 앞에서 그러고 있구만. 이상한 사람들. 오해. 아휴 정말. 자 봅시다. 그래. 준범아. 예. 엄마가 아세요? 뭐예요? 막 이러는 거. 에이. 이게 저기 누구냐 저기 시험 코스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그런 거 엄마가 아세요? 그거야 저야 모르죠. 그래요? 시험 코스는 알아요? 시험 코스 엄마께서는 아세요? 몰라요? 준범이가 자기 다리 사이에 슬쩍 놓고 이러는 거 시영이 엄마 아세요? 아직 모르세요? 아직 모르세요? 그냥 이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 엄마들께서 아시냐는 거죠. 그래요. 하여튼 그래. 뭐 취향은 소중한 거니까요. 자, 세 번째.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그 외입니다. 자, 그 외니까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그야말로 지 맘대로 생긴 애들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지 맘대로 생긴 애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뭐가 됐건 트랜슬레이션으로 몇 가지 나타나겠어요? 세 가지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 그 외의 구조니까 기본적으로 생긴 게 그 규칙적으로 생겼겠어요? 지 맘대로 생긴 애들이겠어요? 지 맘대로 생긴 애들이니까 X축이나 Y축이나 G축으로의 관성 모멘트들도 다 달리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외의 애들은 하기 편해요. 회전 자유도도 세 가지가 나타나고 무슨 말 알겠죠? X, Y, G축 회전 다 가능하다는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진짜 내 맘대로 생긴 거 그래 뭐 예를 들면 뭐 진짜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쳐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쳐봐. 그럼 이렇게 돌 때, 요렇게 돌 때, 그다음에 이렇게 돌 때 관성 모멘트가 달리 나타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회전이 다 가능해요. 알겠죠? 그다음 세 번째. 자, 그러면 바이브레이셔널.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바로 3i 빼기 6. 알겠죠? 6은 뭐 더하기 뭐겠어요? 3 더하기 3. 알겠죠? 3 더하기 3. 이렇게 하시면 1번, 2번 아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유도를 찾을 수 있어요. 됐죠?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1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 11시 저 은근슬쩍 30분 깎는 거 봐줘.